그래서 1년 44년. 정말 아깝지. 그런 양반이 1년만 좀 견뎠으면 사실 한국의 셰익스피어로 휴양을 받을 터인데 하여튼 우리 아들 딸 보기에 우리 시대는 일제 때는 그래도 어쨌든 뭐 투쟁 일선에 안 서도 독립운동을 염원하는 것이 이제 일반 우리 시민들로서의 의무 책무였다면 군합발로 짓밟힐 때 독재 정권에 저항 의식을 갖는 것이 사실 시민의 책무지요. 정말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평범한 시민들로서 최고의 국익은 뭐냐? 따져 보면 통일이요, 통일. 아까도 잠깐 정봉주 의원도 그 지적을 하는데 요새 이제 평화 담론이 통일 담론을 앞지른단 말이에요. 오늘 그 행사도 작년까지 언제까지 평화 통일을 위한 공주 행사였는데 통일자가 빠지고 평화를 기원 한반도 평화 기원 평화로 그리고 또 특히 10대 20대로 가면 이제 통일 그러면 고개를 흔드는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무슨 교육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은 그냥 당위로서의 그게 아니라 사실 통일 그러면 멀지만 우리가 차 타고 어디 백두산, 금강산, 묘양산 관광 가고 여름에 캠핑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냐? 너무 쉽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은 90년에 통일로 가지만 그 전에 이미 평균 1년에 한 4,500만 명씩이 동독을 방문하고 동독에서도 서독을 방문하고 자유왕래를 했단 말이에요. 자유왕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러워만 할 일이 아니라 그것은 누가 미국한테 허가받을 일은 아니거든요. 이것은 남과 북이 손을 잡으면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안타까운 건 백두산까지 가서 양쪽 정상이 손도 잡았는데 본인만 백두산 갈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자유롭게 백두산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길을 내딛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렸잖아요. 하노이 이후에. 근데 하노이 이후 몇 달 뒤에 2019년 7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으로 직접 권언이라는 게 남쪽에 권고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성명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쪽의 당국자들이란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는 악수하고 웃고 그다음에 평화 공동 선언이니 9.19 합의니 이런 문서를 갖고 있는데 뒤에 돌아가서는 첨단 무기 수입하고 군비 증강하고 한미 군사 연습하고 그런 이중 행태를 보인다. 이걸 중단해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 안 한다. 그것이 지금 2019년, 2020년, 2021년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노무현 정부 때 8% 국방비 증가가 물론 이제 진보 정부로서의 또 보수에 대한 그런 좀 콤플렉스는 아니고 그 사람들 시각에 봐서 우리가 남북 유화 정책만이 아니라 국방도 튼튼히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보여준다는 의지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역대 정부 중에 국방비 증가가 제일 많았던 게 이제 노무현 정부였어요. 그러나 그때는 어쨌든 간에 이제 남북 문제를 뚫기 위해서 제2의 6.15 시대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명박 때 6% 올라가요. 5년 동안. 박근혜 때 4% 올라가요. 이 정부 지난 4년 동안 7% 올라갔어요. 내년까지 합치면 7점 몇 %일 텐데 그러나 2018년에 4.27 판문점 이렇게 회동하고 그럴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 두 가지 중에 선택했어야 돼요. 군비 증강 속도와 전략을 둘이 남과 북이 이제 서로 적대하지 않는다, 공격하지 않는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군축을 향해 가자 이렇게 합의를 했잖아. 합의를 서로 발표도 하고 단계적 군축이야, 군비 축소야. 그러면 그거를 정면으로 말하자면 뒤집으면 안 되지 행태가. 근데 우리도 내부에 군은 기득권 세력이고
특히 육군 육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여튼 국방 예산을 늘려야 되고 무기를 새로 사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통수권자는 대통령이니까 적절하게 그것을 조정하고 늦추고 뭐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휘둘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남북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또 뭐 SLBM도 해야 되고 뭐 핵 잠수함도 뭐 해야 되고 뭐 하는 거. 물론 긴 동북아 정세로 보면 우리가 국방을 내가 2005년, 2004년에 NSC 위원장하고 그럴 때 우리가 전 세계에서 그 군사력으로서 14호등 정도 평가받았어요. 14호등. 그것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팍팍팍 뛰어서 지금 6등까지 갔어. 그러니까 대단히 자랑스러운 일이긴 한데 과연 지금 이 시기에 할 일이었냐? 이게 이율 배반이 돼버린 거예요. 전략적 사고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완급 조절 뭐 이런 요 시기에 집중적으로 뭐 미사일 사거리도 풀고 뭐 무슨 핵잠수함 핵잠수함이 아니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도 발사하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저쪽에서 이중 행태 이중적이다라고 말하는 빌미를 준 거지요. 이런 이제 언론의 단편적인 사실만 보도하니까 꽤 맞춰서 이걸 분석해 보면 그런 것이 이제 오늘의 교착 상태나 어려움을 초래해 있는데 아까도 국회에서 눈을 부릅떠야 된다. 눈을 뜨고 시민들이 한반도 상황을 주시해야 되고 그다음에 미국이 어떻게 돌아가는 우리 미국에 관심이 많죠.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일본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러시아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우리 국민들이 똑똑해져야 지도자들도 국민 수준을 따라잡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자기들이 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정통이 일제 시대 같은 여러분들 다 항일 독립했을 거 아닙니까? 최 교수님 맨 앞에 하고 군사 독재 시대를 다 저항했던 분들이고 지금 이 시대에 통화 통일론을 신봉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오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꿀잔이라도